694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S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를 XT라고 생각할게요. 자, 이럴 때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그 속도 함수가 자, 모든 t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또는 속도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V가 0되는 지점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설령 V가 0이 되는 시각 T가 있어도 그 T에서의 좌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우리가 모든 t에 대해서 v의 부호가 양수이든지 음수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속도 함수를 생각해 보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3t 제곱에 마이너스 20t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 t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하면 상수 a 플러스 1만 되고 자, 이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든지 0보다 작든지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항상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V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우변에 있는 y 꼴 0이겠죠. 이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그러면 y 꼴 0, 이 t축이 되겠죠. t축이 어떻게 된다? 이 꼭지점에서 접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어도 되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의 바로 T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와 20을 약분하면 T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y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t자리에 3분의 10을 대입한 y값을 찾아보면 3 곱하기 3분의 10의 제곱은 9분의 100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곱하기 바로 3분의 10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과 9는 약분되니까 3분의 10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0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00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a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1은 3분의 3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a 마이너스 3분의 97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무엇이 되어도 되고 0이 되어도 되죠. 0이 되어도 되고 이때 여기가 0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t축이 되는 거고 t축이 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a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3분의 9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될 때 이 바로 점 P는 절대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3분의 97은 3분의 99가 얼마겠습니까? 33이잖아요. 그럼 얘는 약 32점 자가자가가 되겠죠. 따라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32점 자가자가보다 조금 큰 바로 A의 최소값이 바로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가 33이 아니라 의미로는 A의 최소값이 33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A의 무슨 값? 최소값. 물론 자연수 A의
최소값이 되어야 되겠죠. 자연수 A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3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95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AB의 시각 TS의 위치가 각각 FT, GT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선분 AB의 중점 M이죠. 중점 M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지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F와 G는 각각 AB의 위치니까 우리는 먼저 이 M의 위치를 먼저 생각해서 이 M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바로 M의 바로 무엇을 속도 함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바로 t값을 찾아서 그 t값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M의 위치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죠? 바로 이 점 A와 점 B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FT, GT로 주어졌으니까 중점은 두 함수를 더해서 바로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더해버리면 T세제곱, T세제곱은 없어지고요. 자, 2T제곱은 혼자 남겠네요.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2t와 마이너스 6t니까 마이너스 8t가 되고요. 상수항은 2와 4가 되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점 AB의 바로 위치를 더한 것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중점이니까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약분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함수가 바로 중점 M의 바로 위치 함수가 된다. 그럼 중점 M의 위치 함수를 M이가 선생님이 MT라고 넣어볼까요? 이게 중점 M의 위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M의 속도 함수를 구해면 되니까 바로 M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바로 속도 함수를 VT라고 한다면 바로 ET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를 0으로 둬야지만 바로 방향이 바뀌는 걸 찾아갈 수가 있겠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다는 말은 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t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은 t축과 항상 한 점에서는 만나겠죠. 그죠? 그 만나는 그 거점에 t좌표가 2가 되는데 항상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로 t 이퀄 2일 때 바꿔주니까 몇 번 바꿔주는지 물어보면 바로 t가 2일 때 딱 한 번 운동 방향을 바꾸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96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S의 위치가 각각 자, XPT라고 표현해 볼까요? XPT 이렇게. 그리고 XQT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각각 2차 함수 형태로 주어졌죠. 다음 중 두 점 PQ가 자, 여기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자, 두 점이 A점과 B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서로 속도의 무엇이 부호가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면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왼쪽 방향으로 가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자, 두 점의 속도 함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의 이 점 P의 속도를 구해보면 VPT라고 할까요? 미분하면 ET-4가 되겠죠. 자, 그러면 VQ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QT를 미분하면 ET-8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얘가 양수일 때
얘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죠. 즉,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가 양일 때 하나가 음이라는 것이니까 그걸 수학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두 속도 함수를 뭐 했을 때 곱하면 항상 무엇이 된다?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2차 부등식 형태로 바꾸었고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가 되죠? 바로 2와 바로 4가 되겠죠.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4t 제곱으로 양수니까 바로 t의 범위는 4의 범위가 되고 작은 값이 2, 큰 값이 4가 되니까 t는 2와 4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각 t가 2와 4 사이일 때 이 PQ의 운동 방향은 바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97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함수를 xt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전피는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가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위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위치 3은요, 바로 x 1일 때가 바로 무엇이다? 3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럴 때 t가 1 이외에 자, 1에서 운동 방향을 바뀐다고 했는데 또 1 이외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무엇을 바로 시각을 구해줘서 그 가속도는 그 t의 값을 바로 대입해서 가속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V1이 0이라는 것과 X1이 3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X1은요, 바로 개수들의 합이니까 2 플러스, 바로 M 플러스 N 플러스 3이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x1일 때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라 여기가 얼마가 된다? 3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져야 되고 여기가 x1이 3이죠. 그죠? v1이 0입니다. 따라서 vt를 먼저 구해보시면 미분하면 자, 2, 3은 6t제곱 그리고 2mt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NT니까 N이 되면서 상수항은 0이 되겠죠. 이때 V1이 0이니까 바로 0은 1을 넣어버리면 6 플러스 2M 플러스 N이 되겠네요. 따라서 2M 플러스 N이 얼마의 값을 가진다? 이하면 마이너스 6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처리해주면 되니까 n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아래에서 위를 빼버릴까요? 그러면 2m에서 m을 빼버리면 m이 되고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m이 4면 n은 얼마입니까? m이 4면 이항면 플러스 4니까 n의 값은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MN을 찾았는데 T가 1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운동 방향은 바로 바꾼다는 말은 V가 0일 때 되겠죠. 따라서 VT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6T 제곱에 맞나요? M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T가 되고요. N이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얘가 무엇이 되는 0이 되는 t 값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었으니까 얘는 반드시 t-1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자, 맞죠? 따라서 자, 개수들을 조금 정리해 주기 위해서 양배를 2로 나누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 되어야 되고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어주고 그 v가 1일 때가 0이니까 반드시 t-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럼 3t 제곱이니까 3t가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1차항의 개수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t와 마이너스 3t가 되어서 4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 물론 2차니까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겠지만 3차나 4차 조금 고차식일 때는 이런 인수를 하나 안다는 게 되게 인수분해할 때 편하겠죠. 그죠? 따라서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인데 t가 1 이외의 순간이니까 그러므로 t는 얼마일 때다? 3분의 1일 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때 그러면 t가 3분의 1이니까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속도 함수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에 적어버릴까요? 이 식에서. 자, 그럼 VT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자, 가속도 AT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되니까 12t-8이 되고 상수항은 0이 되겠죠. 그러므로 A의 얼마일까? 바로 T가 3분의 1일 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니까 1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8이 되면 3하고 12가 약분되면 4가 되니까 4 마이너스 8은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가속도가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아시겠죠? 698번입니다.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였죠. 자, 제동을 건다는 말은 자,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그 x는 t에 대한 바로 2차 함수 형태가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위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때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정지한다고 했죠. 자, 이 열차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가 0이 되는 이 T값을 구해서 그 T값에 해당하는 바로 이 거리 함수에 T를 대입한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속도 함수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바로 위치 함수를 뭐 하면 되겠다? 미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VT는 바로 뭐와 똑같다?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와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미분하면 12에다가 마이너스 자, 2가 떨어지면 0.8t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얘가 0인 t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0.8t는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되어서 양변에 10배를 하면 8t가 얼마가 된다? 120이 되겠죠. 그러므로 t는 8분의 얼마가 된다? 12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이는 8에다가 40이니까 바로 8, 5, 40, 즉 t가 15가 되면 바로 시간 15초일 때 자, 제동을 건 다음에 15초 후에 자, 이 열차는 정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결론적으로 x의 15의 값을 찾아 달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를 대입하면 자, 12 곱하기 15에다 0.4t 제곱이니까 자, 이 xt를 우리가 t로 먼저 한번 묶어 볼까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0.4t가 되니까 바로 곱볼 형태로 계산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12 마이너스 0.4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 곱하기 12에서 자, 15 곱하기 4가 얼마죠? 바로 60이니까 0.1을 곱하면 6이 되겠죠. 그러므로 15 곱하기 6이 되어서 6, 5, 30에 6이는 9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90m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99번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 말이 앞에서 말하면 바로 제동을 건다. 이 말하고 똑같죠. t초 동안 달린 거리가 x미터라고 할 때, 자, xt, 바로 위치 함수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한다. 정지하려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그때의 시간을 찾아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속도 함수를 찾으면 되니까 위치 함수를 뭐 하면 되겠다? 미분하면 되겠죠. 바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6t는 36이 되고요. 4.5t 제곱이니까 2가 떨어지면 4.5 곱하기 2는 9가 되겠죠. 따라서 9t가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9t가 바로 얼마가 되는 36이 되는 t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따라서 4초 후에 정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700번입니다.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할 때, 자, 위치 함수가 xt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차가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목적지라고 합시다. 여기가 목적지 어떤 기차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차가 이 목적지에 가기 전에 제동을 건 후에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미터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바로 A미터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목적지 앞에 있는 이 A미터 전방에서 이 열차가 무엇을 브레이크를 밟는다.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지에서 속도가 딱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맞죠? 그 t가 바로 얼마가 되는지를 찾으면 되고 그 t에 해당하는 바로 위치를 찾아보면 그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VT 함수, 속도 함수를 생각해 주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7이 되고 0.45에다가 1을 곱하면 9가 되겠죠. 27 마이너스 9t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보면 9t가 바로 27이 되는 t는 얼마다? 3이 되는 거죠. 저 3초 후에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차가 정지를 하겠죠. 그러면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즉 x3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3초 동안 움직이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말은 27t-0.45t 제곱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자, 이 xt를 t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t로 묶어서 27-0.45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t자리에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7 마이너스 0.45 곱하기 3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 27 마이너스 자, 0.45 곱하기 3은 45 곱하기 3으로 본다면 바로 125가 되겠죠. 따라서 1.25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5, 35, 4, 32니까 1이 올라갔으니까 1.25가 아니라 1.35라고 해야 되겠네요. 1.3. 맞습니까? 자, 그러면 3 곱하기 27에서 1.35를 빼면 얼마가 되죠? 자, 20 얼마가 됩니까? 바로 5.65가 되겠네. 25.65.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355에 25.65 맞습니까? 0.45 곱하기 t가 3이니까.
오, 미안합니다. t가 3이 아니죠. t가 30 아닌가요? 지금 여기가 선생님이 0.45t의 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9t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됩니까? 0.9t가 돼야 되죠. 아, 여기서 선생님이 완전 산수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0.45 곱하기 2는 0.9가 아니라 0.9가 돼야 되죠. 0.9.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바로 뭐 무엇이 돼야 된다? 0.9t가 돼야 되죠. 자,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t 값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0.9t가 얼마 되고 27이 되고 10배를 해주면 9t가 얼마? 270이 되니까 t가 바로 얼마이다? 31대가 된다는 거죠. 즉 3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초가 아니라 30초, 즉 x30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t로 묶어보면 여기는 27 마이너스 바로 0.45 바로 t가 되고 30을 대입하면 30 곱하기 27 마이너스 0.45 곱하기 30이 되겠죠. 자, 0.45 곱하기 30은 자, 4.5 곱하기 3과 똑같죠? 3, 5, 15, 13.5가 됩니다. 그러면 30에다가 자 27에서 13.5를 뺀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5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니까 바로 13.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0 곱하기 13.5는 3 곱하기 뭐와 똑같다? 135와 똑같죠. 따라서 3, 5, 15, 3, 3은 9니까 10이 되고 3, 2는 4, 1이 올라가서 바로 405m 앞에서 이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가 9t가 아니라 바로 0.9t라는 것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자, 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01번입니다.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자, 로켓의 t초 후의 높이가 hm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우리가 이 위로 쏘아 올리는 이런 운동을 바로 연직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위로 쏘아 올린 이 축을 우리가 무슨 축으로 x축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높이를 우리가 편하게 XT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체를 우리가 이 지면에서 물체를 쏘아 올릴 때 자, 쏘아 올리면 그 처음 속도가 20m/s인데 여러분들 혹시 물리 시간에 처음 속도를 이렇게 V0로 넣는 거 한번 보셨나요? 자, 우리 뭐 수학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이 로켓, 물 로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쌓아 올리면 바로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림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가 바로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켓을 무엇으로 자동차로 본다면 이렇게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꼴이 되죠. 물론 자유낙하 운동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최고 지점까지 도달했다. 즉 최고점이죠. 여기 왔다는 말은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바뀌니까 바로 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지점이다.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속도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직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될 것이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말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자,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높이가 뭐가 되었다? 0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 지점에 도달했으니까 바로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높이도 바로 길이니까 바로 위치 함수로 보고 속도 함수를 구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h가 t에 대해서 표현되는 이 위치를 바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20-10t가 바로 속도 함수가 되고 그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최고점에 도착할 때의 바로 시각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거죠. 즉 2초 후에 이 로켓은 최고점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이 h는 t초의 높이니까 여기에 바로 이 x2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한 말이겠죠. 따라서 20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20 곱하기는 40이고요. 2의 제곱이 4니까 얼마가 된다? 4, 5, 20이 되니까 최고로 이 로켓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20m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 20t 속도가 뭐가 되는 속도가 아니라 위치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이 항에서 5로 나누어 주면 t 제곱 마이너스 4t 이꼴 0이 되겠죠. 그러면 t와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t가 0일 때와 또는 t가 4일 때인데 t가 0일 때는 출발할 때의 시각이니까 바로 4초 후에 이 로켓은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때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때 속도는 t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v4가 되겠죠. V4를 계산해 보면 20-10 곱하기 4가 되어서 4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죠. 즉 마이너스 20m per sec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속도가 반드시 음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위로 올라갔을 때의 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 때의 속도는 반대 방향이므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